양수 K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져 있대.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눈앞에 지금 뭐가 있어? 지수로그 함수가 있지. 그지? 아주 땡큐하게도 대놓고 지수로그를 한 번 해줬고,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하냐면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거는 당연히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1번,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 y가 y, x로. 2번, 대칭성, y는 x 대칭이고. 3번, 교점은 어떻게 구해준다?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해준다.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지. 근데 우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 나가는 이 어려운 문제 구간에서도, 어려운 문제 부분에서도 결국은 지현이 나왔니? 나왔어? 몇 나왔어? 오케이. 지현이 조금 여기 좀 얘기는 앞에 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시간 다시 줄게. 자, 봐봐. 다시 얘기할게요. 지수로그가 나왔지. 그럼 우리는 지수로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 좀 더 얘기를 할게. 지수만 나오고 로그만 나와도 항상 역함수의 관계는 들고 다녀야 돼. 지수만 있어도, 로그만 있어도. 쌤이 지금 이차함수가 나오면 y는 x 대칭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역함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지수나 로그 문제가 나오면은 너희가 혹시 역함수 쓰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이 1번이야. 1번이라고. 특히나 로그가 나왔을 때는 지수로 바꾸는 게 더 수월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떠올렸으면 좋겠고. 근데 대놓고 둘이 나왔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떤 게 보여? 둘 사이가? A, B가 이렇게 있어. 그치? 자, 여기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21번 많이 중요해.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뭐냐면은 A와 B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 점 1랑 점 C 얘네들도 마찬가지.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뭐야? 로그 그래프가 있고 지수 그래프가 있을 때 얘네들이 두 점 AB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AB가 둘의 교점인 거야. 근데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y는 2의 k분의 x제곱이 있고 y는 k의 밑이 2 로그 x가 있는데 얘네 둘을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무슨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 혹시 역함수 관계니? 이 정도. 그럼 y는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꿔주면은 여기 k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정리할까요? k분의 x가 밑이 2 로그 y가 되겠고 로그의 정에 의해서 2의 k 됐네. 역함수 관계 맞네. 됐지? 그럼 두 역함수 관계의 두 그래프의 교점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겠어? y는 x 위에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점 A에 대한 좌표가 당연히 A, A로 등장했어야 맞지 않냐는 겁니다. 됐어? 지금 누군가는 A, B로 잡은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야. 그럼 한 가지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바로 뭐야? 이거 정리를 A, 점 A의 좌표를 K 곱하기 밑이 로그 A라고도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게 잡혔으면 얘가 A, 2의 K분의 A제곱으로도 잡힐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미 1번 단계 뭐였어? 지수로그가 나오는 순간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일단은 역함수 관계를 의심했어야 한다. 이게 1번. 지현이는 보기는 봐. 근데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로 그냥 실수 없이 갈 거잖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은. 그 어느 정도로 시행착오가 없는지와 네가 지금 품풀이에서 똑같은지 그걸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 정우 같은 경우, 세윤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얼마나 독해해서 안 벗어났나 한번 봐봐. 여러분도 똑같은 거 주어질 거잖아. 자, 해볼게요. 자, 그때 뭐래? 이때 로그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 그럼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y 값이 1인 거고
y값이 0인 거고 y값이 0이려면 진수가 1이어야 되니까 점 C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0인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지? 근데 원하는 게 다시 한번 뭐래? 점 A를 지나면서 직선 AC, 직선이 AC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 AC를 연결했을 때 여기를 직각이라고 확인할 수 있구나. 됐어요? 태연이 이거 직각인 거 확인했어? 그런데 직각이 나왔으니까 둘의 관계, 두 직선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이해해야 돼.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인 걸 이용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점 A랑 점 C를 알고 있잖아. 그럼 선분 AC의 기울기를 그대로 구해보면 기울기가 뭐가 나와? A 빼기 1분의 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어? 됐어? 그런데 지금 방금 구한 AC의 기울기와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AD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역수의 마이너스 1을 곱해준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 빼기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요것도 했어? 했어? 했냐 안 했냐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얘 말고 얘가 나왔냐고 묻는 거야. 안 나왔지? 봐봐. 이건 나왔어? 정우. 이것도 안 나왔으면 좀 많이 커. 수직인 거에 대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수직을 얘기를 했지. 그럼 뭐야?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단계까지 넘어갔었어야 돼. 그지? 근데 한 단계조차도 못했다? 두 개 다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봐봐. 이 생각을 바꿔보자.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왔다고 생각해봐.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나 봐봐. 그 다음에 뭐를 원하는 거야? 그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 그럼 뭐를 구해줘야 돼? 선분 AD를 점 AD를 지나는 직선 AD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직선 AD가 어떤 친구인 거야? 기울기도 구했지. 점도 알잖아. 그럼 구할 수 있잖아. Y는 A분의 1 빼기 A 괄호 열고 X 빼기 A 플러스 A 끝. 얘라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태연이 안 되는 거 있어? 기울기가 얘였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앞에 X 빼기 A, A 됐어? 됐어? 전개해볼까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 Y는 A분의 1 빼기 AX 전개해주면 A 약분되면서 플러스 2A 빼기 1이 되겠지. 이 주어진 직선이 누구라고? 저요. 됐지? 그때 이 주어진 직선 A, DA의 Y절편이 뭐야? 2A 빼기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점 D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거야? A, 0, 2A 빼기 1인 거야. 저희는 어때? 군더더기 없이 똑같은 거 같아? 그렇게 다 차이 날 거 없어? 됐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해. 그냥 독해랑 벗어나는 거 없는 거 맞지? 봐봐. 자꾸 대답을 해줘야지 쌤이 알잖아. 안 되는 거 보충을 해줄 테니까. 자, 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 독해랑 똑같은 사실 맞지? 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 맞지? 그치? 기울기 알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근데 이걸 합치니까 못하는 거야. 어? 합치니까 못하는 거야. 물론 문자라서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 더 가보자. 자, 이번에는 점 C를 지나는데 직선 AD와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점 E라고 한다고 합니다. 됐지? 그럼 끝났지. 얘는 달라지는 건 뭐야? 얘의 기울기가 얘네 두 선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그대로 A분의 1 빼기 A로 가지고 오면 될 뿐인 거야. 맞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직선 또 어떻게 구해? 요 직선 EC는 Y는 A분의 1 마이너스 A 괄호 열고 X 빼기 1 끝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전개했더니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Y는 A분의 1 빼기 AX 플러스 A분의 A 빼기 1이니까 점 E의 좌표가 0, A분의 A 빼기 1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3분 5D의 길이 구할 수 있거든. 여기 몇이야? 얘의 y좌표니까 2a 빼기 1이지. 3분 5E의 길이도 구할 수 있거든. 여기 좌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곱하기 a분의 a 빼기 1이 되겠고, 이제 연산. 그럼 a 값이 등장할 거야. 나올 거야. a 값 등장을 한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정리 계산해주면은 k 값 만들어내고 뭐 이것저것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요? 하나는 더 할 거야. 하나를 더 할 건데 21번은 시간 충분하게 다시 더 줄게. 아이고. 알겠지? 21번은 충분하게 다시 줄 테니까 22번을 문제를 지금 못 풀더라도 좀 필요한 요소가 있어서 그것만 얘기를 할게. 알겠지? 일단 21번은 이렇게 종료해 놓을게요. 됐지? 자, 22번을 하기에 앞서 자, 실수 t에 대하여 지금 아직 문제 시작도 안 해. 지금 이걸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봐봐. 실수 t에 대해서 fx 그래프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다고 합니다. 됐지? 자, 우리 그냥 이 소스로 할 거야. 자, 이때 쌤이 임의로 fx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 한번 봐요. 쓸 거 없어. 사실상 봐도 돼. 자, 요렇게 그려볼게. 아래로 블록이 되도록. 자, 그리고 독해를 몇십 번, 몇백 번 읽어줘야 돼. 자,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원하는 x가 왼쪽은 제한이 없고 t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대하여지. 맞지?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기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프를 그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맞지?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최소값은 2점의 y값, 그지? 최대값은 없지? 가장 높아,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좀 다른 거야. 언제야?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찍어내라는 거야. 오케이? 물론 어떤 지점의 y좌표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 잘 봐. t가 0이야. 근데 주어진 범위는 t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를 기준으로 왼쪽을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노란색 그림만 얘기를 하자고. 최소값은 몇일 때? 이 지점의 y값 여기가 최소값인 거야. 맞지? 생각됐어? t2일 때의 최소값은 이 점의 y값인 거야. 맞지? t3일 때의 최소값은 이 점의 y값인 거야. 됐어? t4까지의 최소값은 몇이야? t1일 때의 값인 거야. t5일 때까지의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이 이하의 최소값은 여기 아니야, 여전히. 이해됐어? 자, 잘 봐. 영역을 이 기점부터 왼쪽으로 밀 때에 영역이 여기까지 왼쪽 저 음의 무한대부터 내가 지금 지정한 곳까지의 범위 내에서 그래프 내에서의 최소값은 이 손가락 맞지? 여기는 손가락 맞지? 근데 여기는 최소가 여긴 거야. 여긴 거고 오른쪽으로 아무리 빼도 최소값은 계속 여기가 발생하겠지. 됐어? 그래서 fx의 최소값을 그래프로 그려준 gt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A4 용지 인쇄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끄집어내는 쭉 해서 그림이 약간 밀려있는 느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영역까지의 최소값 여기 왜 계속 내려가거든. 내가 지금 손을 짚은 데가 가장 낮은 지점이잖아. 계속 찍어냈는데 가장 낮은 지점을 찍어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여긴 거야.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여긴 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여긴 거니까 지금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의 최소값은 계속 꼭지점에 찍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잘 봐. 이번에는 그래프의 형태를 이렇게 끄집어내볼게. 됐죠?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최소값이 저쪽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그림의 형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림의 형태를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보자. 됐지? 그럼 봐봐 다시.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똑같이 유효한 거야.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손가락. 맞지? 손가락 맞지? 맞지? 그럼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극소값. 잘 봐. GT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야? 똑같이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여기서 최소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최소값이 원래 있었던 최소값을 경신했지.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약간 곡선이 나오겠지. 뭔 얘기하는지 좀 이해됐어?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림 작게 한 번만 그려봐. 여기다가 최소값 한 번 더 입혀봐. 얘랑 이거 두 개다. 최소가 어딘지 계속 찍어내는 거지. 요것도 최소 넘어가서 찍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려봐요. 지금 22번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아. 그 뭐 무슨 문제인지 기억하지? 그냥 그 맥락이야. 지금 잘했을까? 좋아. 둘 다 지금 정리한 거 맞거든 지금. 근데 봐봐. 너무 잘 해줬는데 이게 관성에 의해 움직이면 안 돼. 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래프 갈 때마다 이렇게 쭉쭉 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까지 최소값은 계속 똑같은 곳이었는데 여기 최소가 가장 낮으니까 여기가 유지되는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최소값도 여기 얘네들이 찍혀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22번은) 쌤이 정리하고서 푸는 걸 일단은 해줄게. 왜냐면은 지금 요 형태로 푸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일단은 21번 먼저 더 봐. 오케이? 알겠지? 22번은 쌤이 설명해 주는 걸로 그대로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21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봐. 그럼 지금 오케이. 이거 순서상 정호도 다시 질문 받을게. 순서상 22번 풀이는 먼저 한번 할게. 지금 내가 지금 둘한테 입력해 놓은 건 일단 요것만 보여줬어. 그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 문제의 형태는 그냥 조금 더 진행하는 걸 보여주도록 할게요. 필기도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아직 덩어리가 커서 좀 못 건드릴까봐 좀 커트해 놨는데 그래도 21번 공부하는 시간 많이 가지면서 22번은 보여줄 거야. 공부했으면 좋겠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푸는 시간을 안 줬다는 건 안 줬다는 게 포인트. 자, 일단 잘 봐요. 22번 문제 분석하는 걸 봐봐. 상수 A. 실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상수라고 줬고 A가 뭐 양수, 음수 이런 것들을 따로 컨트롤해서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바로 두 번째 조건 fx가 사차함수라고 나왔고 x 4제곱의 개수가 1인 걸 확인을 했네. 저렇게 4차 x 4제곱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의 사차함수가 눈앞에 띄었지. 그럼 우리 무조건 뭘 생각해줘야 돼? 얘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맞지? 그거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단 약간의 추측. 근데 그대로 냅둘 건 아닌 게 그대로 도함수 f'(x) 구해주면 4x의 세제곱 더하기 4ax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아닌데 8 여기가 8a 제곱 x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까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엄청 쉽게 해줘. 절대 여러분들한테 4차 함수를 던져놓고서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연산이 어렵게 주지는 않아.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4x를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a 제곱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2a x 빼기 a인 걸 볼 수 있겠지. 됐지? 자, 근데 봐봐. 아까 사실 시작할 때 약간 스포를 하고 한 거야. 상수 a라고 했지. 그럼 일단 이거 그래프 그려볼까? 사차함수 대략 그려.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하지만 A가 양수라면 A가 여기면 0이 여기면 마이너스 2A가 이쪽에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런데 A일 때와 마이너스 2A일 때의 함수값이 누가 더 작은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아? 그치? 그럼 주어진 문제에다가 X자리에다가 그대로 A를 대입한 FA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5A의 4제곱이 나오고 F의 마이너스 2A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32A의 4제곱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사차함수의 개형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뽑아낼 수 있을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일단은 그래프상은 이렇게 나오고 구부러지는 x값이 몇일 때인지는 확인이 된 건데 맞지? 구부러지는 게 언제인지 확인은 됐는데 그 지점의 y값의 높낮이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거잖아. 됐죠? 여기까지? 근데 봤더니 A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얘가 훨씬 낫네. 맞지?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가볼까? 여기 정리해서 자, 마이너스 A가 훨씬 낫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래프 상에서 좌표평면 기준으로 또한 0,0을 지나기도 하니까 A일 때와 마이너스 2A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A가 훨씬 아래 있고 2A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겠네. A가 양수 쪽에 있다면. 됐어? 여기까지 솔직히 한 1분 커트 해야 맞지 않나 싶어.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좀 속도감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자, 좀 더 이어서 나가볼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이어서 나가볼게. 이때 주어진 실수 t에 대하여 아까 했던 거 t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fx의 최소값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최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어?
또한 A가 만약에 음수값을 갖는다면 방금 그렸던 주어진 문제에서의 정의가 반대로 찍히게 될 것이고,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되겠지. 반대로 A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지현이 그래프 거꾸로 그렸지? 거꾸로 그린 거야?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한 거야? 그냥 이걸로 했어 아예? 오케이. 그럼 그냥 더 봐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그래프상이 어떻게 돼? 여기도 최소 찍고 최소 찍고 여기서도 이어져 나가겠지. 자, 파란색 라인은 아까 따로 했던 영역이야. 그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얘기야. 여기가 안 되는 건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아까 넣어서 다른 얘기를 해줬던 이유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넣고 싶지 않아서인 거야. 됐죠? 됐죠? 자, 이제 출발을 해보자고. 자, 이때 집합 A가 뭐를 원한대? 자, 집합 A의 원소는 뭐야? B입니다. B는 뭐야? 얘를 만족하게 하는 실수인 거야.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싹 보니까 어떤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얘네들 무슨 모양입니까? 얘네들 바로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야. 근데 왼쪽은 H가 0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고 우변은 H가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왼쪽을 우리는 GX에 X가 B일 때의 좌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우미분계수를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좌미분계수는 사실상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특정 B지점에 조금 왼쪽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우미분계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B일 때의 지점에 조금 오른쪽에 있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됐지? 근데 얘네들이 어땠으면 좋겠대? 같지 않았으면 좋겠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다.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다?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개념적인 측면이고 우리 내용 진도 다시 나갈 때도 얘기를 하지만 현 트렌드는 그래. 그러니까 자꾸 다양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심층적인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볼 뿐인 거야. 우리한테 자꾸 그런 걸 물어볼 뿐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뾰족하지 않은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은지 이걸 물은 거잖아. 그래프가 왼쪽부터 와요. 뾰족한 지점 하나도 없어.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극소값이 발생한 지점의 좌미분계수는 0이겠지. 계속해서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연결이 쭉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뾰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물론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둥그렇게 말고 들어가도 뾰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딱 그렸을 때 그 선을 타고 가도 똑같지 않냐는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0이 유지되는 것도 이쪽에서 0이 됐다가 0이 유지되는 것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인 거다? 위쪽으로 끄집어 내려가는 0이 부분에서 뾰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게 포인트.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수가 하나가 되려면 GT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겨야 한다. 됐어? 끝났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지점 x값이 마이너스 2a일 때 이 최소값은 몇인 걸 확인을 했어. 아까 마이너스 32분의 3분의 32의 a 4제곱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이때 함수 g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니까 얘가 마이너스 54가 되고 싶은 거잖아.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54가 정리가 되려면은, 정리의 마무리를 지어주게 되면은 만족하는 a의 값이 정리했을 때 몇 나왔냐?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을 만족하면 됐다. 오케이? 세연이랑 정우는 여기까지, 오케이? A 값을 구해내는 것까지만 와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지연이는 여기 상태에서 마무리까지 좀 더 줘봐. 뭐 더 마무리 엄청 질 건 없어 사실, 그지? 봐도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 정리해서 얘 값 구한 거 토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 정리하는 거 일단은 우선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지연아, 그리고 세연이는 요거 요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아까 질문 바로 받아줄게. 그리고 지연이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종료되면은 지금 3월달 거 할 때까지는 사실 이쪽, 이거 어디 갔어? 확통 파트 부분은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면 알지? 3월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이쪽은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도 남는 시간대로 이어서 쭉 진행을 하고, 돌아오는 다음 시간에도 12번까지 양을 할 건데, 그 정도 나가다가 쌤이 이쪽 부분에 대한 질문 있는 거는 더 받아주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리까지만 완료하고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뒤에는 좀 더 풀되 30번까지 숙제는 일단은 해서 가지고 오는 걸로. 이해됐지? 그렇게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 이게 진행 좀 더 정리하시고, 세연이 질문해봐. 그 x랑 y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 함수를 바꿨는데 응. 그다음부터 어떻게 함수를 바꿨는데? 근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 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너희 둘 혹시 역함수 관계 아니야? 이 의심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오케이? 이 의심을 하는, 그 의심을 떠올려야 돼. 쌤, 의심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 확인했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봐봐, 얘네들이 역함수의 관계가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 xy를 얘를 바꿔볼게. 그럼 얘를 xy를 바꿔주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xy를 바꾼다는 건 이해하지? 됐지? 그럼 k를 넘겨주면은 k분의 x가 밑이 2인 로그 y인 거 확인도 됐지? 됐니? 됐어? 이 k만 넘길게. 됐어? 그럼 얘를 가지고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자고. 로그의 정의가 뭐야? 밑이 a인 로그 n이 x가 되면은 로그의 정의는 ax 제곱이 n이라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서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2의 k분의 x 제곱을 y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이것도 연습 더 하셔야 돼. 한 번에 확 못했으면 모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했어. 뭐야? 얘의 xy를 바꾼, 즉 얘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얘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는 어떤 사이라는 거야? 무조건 y는 x 대칭 사이라는 거야. 서로 역함수의 관계니까. 근데 교점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 걔는 무조건 y는 x선 위에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x좌표를 a라고 잡으면은 a, a라는 거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소스를 좀 더 쫓아갈 수 있게. 오케이? 그 스타트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되겠지? 좀 더 봐봐. 정우는? 21번이요? 막힌 거 없어? 예. 막힌 거 없으면 조금 더 봐봐.